자, 요번에 이제 할 것은 이제 가진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가진이라는 것은 진나라의 실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냐면 전환 초기 때 경제 때 가희가 쓴 내용이야. 그래서 이 가희가 왜 이걸 이제 썼냐면 진나가 왜 멸망했는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전국 시대 때 이제 그 진국은 진호공 이래 이제 여러 가지 범법이나 이런 것들 등 그다음 민심 만인이 바라는 통일 만인이 이제 바라는 통일 같은 업적들을 이뤘지만 후에 이 진시황의 자만과 그 후에 이제 무능한 한계들 등장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멸망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진나라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야. 진나라 멸망이 왜 됐는가?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항우와 유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진 멸망 후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7년 동안 전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해서 다퉜잖아요. 네, 초반에는 이제 항우가 이 절대적 우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전투라고 그 하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싸울 때 거의 대부분 항우가 이겼어요. 예, 항우가 거의 뭐 10번 싸우면 9번은 항우가 이겼는데 유방이 결정적으로 한 번 때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 전투가 유명한 해야 전투예요. 해야 전투. 그래서 마치 이제 해야 전투에서 운이 좋아서 유방이 이겨갖고 결국 항우는 이제 사면 초가를 듣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자살해갖고 이제 죽었다는데 그거는 이제 사기에 있는 내용이고 학자들 입장 볼 때는 유방이 어를 장악했기 때문에 간중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왜냐 간중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보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개별적인 전투에서 패했어도 계속 그 지속적인 보급을 계속 받았던 유방이 해외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볼게요. 항우의 군대는 해야, 이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해야. 이 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예전에 09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해와 전투. 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병사도 적고 식량이 떨어졌다. 자, 한나라 군대와 제후들의 군대들은 그들을 몇 겹에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항왕은 그 당시 이제 항우죠.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 부르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그 유명한 이제 뭐예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사면초가. 참고로 이제 그 항우나 유방은 초나라 사람이에요. 예, 초나라. 자,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이제 그 거느렸던 핵심 병력들도 초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이 이제 그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면서 항우에 포위된 군대들에게 어떤 항수를 불러일으키도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탈영을 하거나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심리전을 펼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점령했단 말인가. 한나라 군대에서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그날 밤 일어나 장막안에 술 마셨고 항왕은 우라는 미인이 항상 그 곁에 있어 우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라는 이름의 준말을 항상 타고 다녔다. 천하의 심장으로 이제 젖은 항왕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읊었다. 한때는 힘이 있어 산도 뽑아버릴 수 있었고 그 기세는 세상에 뒤덮었는데 지금은 때의 불련이 어, 추, 추도 달리지 않는구나. 추야 뭐 내가 달리지 않으니 내가 무엇하냐. 우야 우야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서 패왕벌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영화에도 나왔죠. 그래서 후에 이제 영화 그 뭐냐면 연극 소재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 도망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냐면 이제 날 이제 공격하는 부하들 그 한나 병사들이 날 죽여라 내 몸뚱이 갖고 가면 뭐 이렇게 이제 너 큰 보상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뱃사공이 와서 뭐냐면 초나라 도망가자니까 됐다면 거절하면서 이제 결국엔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해화 전투 정도는 이름만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면초가에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해화 전투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경기 통치책을 이제 볼게요. 한대 경기 통치책. 자, 여기 보면 경기라는 말을 이제 볼게요. 경기는 지금 경기도 있죠. 예. 경기는 수도 경자에다 근기 기자야. 그러니까 수도 부근의 땅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대 경기는 어디 있어요? 장안이죠. 전한때 수도. 장안 부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간동 지역, 그러니까 그 장안 부근이 예전에 이제 간동이라고 했잖아요. 간동 지역. 장안 부근이 아니라 제 말 잘못했네. 간중 지역이라고 했죠. 간중 지역. 그래서 이 간중 지역에 누굴 이제 이주시키냐면 그 당시 부여 후족들이나 왕족들 예전에 그 왕족들 있죠. 이 왕족들 후손들 강제로 간중 이주시켜.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강중의 경제력을 증가시키고 북쪽의 홍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세력가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얘네들 강중을 이주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재산을 이용해갖고 또는 얘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간중을 방비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예, 홍로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하는 거야. 예, 이런 정책이다. 그래서 내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간 약진 정책이라고 해요. 여기 있죠. 자, 강간 약진 정책은 뭐냐면 뿌리 간자에다가 뿌리를 강화시키고 그다음 진을 뭐냐면 가지를 약화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중앙 권력이죠.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어떤 말단 그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 강간 약진 정책이야. 보통 강간 약진 정책은 나중에 이제 뭐 그 문제 때나 이제 경제 때 제후왕을 약화시킬 때 이제 주로 그런 말 사용했죠. 예, 근데 이런 강간 약진 정책은 제후왕을 약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력을 강하고 지방에서 약화시킨다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전국시대부터 계속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전국시대에. 근데 이제 한무제나 한경제 때는 주로 이제 제후왕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사용됐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 이단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제후왕이 그 의미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위에 있는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조관이 한을 세우고 얼마 안 됐던 시기 고조는 아직 진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 전체를 실질적으로 아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 수도가 위치한 간중 지역은 직접 통치가 가능했지만 홍로와 간동 제국의 제후든 간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장안의 입장 올 때 여기는 단중이 되는 거고요. 장안 부근에. 이쪽 동쪽 지역이 강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상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북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남양 부근을 강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간중 지역은 그 당시 뭘 통치했냐면 분연제를 통치했고 이쪽 지역은 이제 봉건제를 통치를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홍로와 간동의 제국들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간동 지역의 부연 후족들과 왕족들의 후손을 강제로 이주시키죠. 3인시키다고 하죠. 간주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아울러 북쪽 홍로의 위협을 대비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자, 이는 수도 주변에 경기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게 방충으로 이른바 강강약진 정책이라고 부른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강간약진 정책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다. 그리고 강간약진 정책이 그 우리가 이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음, 2년 윤년 호령이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나 시대 때 윤령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한나가 못 간 거죠.
목간.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목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 목간이나 죽간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용했죠. 이 목간, 죽간들이 있는데 이 목간, 죽간들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남아 있는 거 없고 다만 운 좋게 그 뭐냐면 이제 묘지라든지 그다음에 진흙탕에 이렇게 갖고 이제 묵혀갖고 이제 진공 상태에 있는 거 등등 해가지고 간간이 조금씩 나와. 간간이. 근데 이게 사율 가치가 되게 높은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걸 일종의 1차 사료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여기 25사나 뭐 이런 사료들은 엄밀히만 1차 사료는 아니고 2차 사료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왜곡된 내용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의도에 따라서 편집된 부분도 많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목간이라든지 중간, 죽간이라든지 금성문 이런 거는 1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 당대 사료들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2년 호용, 그 율령 호용은 당시에 이제 뭐냐면 한나 시대 때 어떤 그 내용들 내용들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게 이제 한나라 율령인데 그 내용들 자체는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냐면 진나라 내용들이 많아요. 진나라. 왜냐하면 진나라 그 정치 제도가 한나라까지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율령이지만 실제로 진나라 때 내용을 기준으로 해갖고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요 율령 자체도 진나라 시대 때 기원을 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을 전환 초기까지 쭉 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실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한나라 율령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나라 율령이지만 실제로는 전국시대 진나라를 이어받았고 연결되는 율령이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그 뭐냐면 이제 2년 호령은 각자 보시고 그 내용만 이제 볼게요. 자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전국시대 때 진나라에서 이미 상하이 범법 단계에서 국가가 백성들 토지를 나눠주는 걸 수천제에 실시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일부가 이제 1975년 중국 호북성 운명의 수호지에서 출토된 진간에서 그 일부가 하겠지만 이 진간은 진나라 그 율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예요. 운명 수호지에서 발견된 진시황 때 나온 진간. 요번에 이제 기출 사료서 나왔죠. 자, 20세기, 21세기 공부된 중국 호북성 강릉의 장가산 출도 한간의 2년 율령에도 명과 출토가 나온다. 자, 여기는 한간은 이제 한나라 율령이지만 실제로 진나라 율령을 그대로 이어받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진나라 기원을 두고 있는 율령이야. 그래서 2년 율령은 2년의 여우 2년. 그러니까 여우라는 것은 이제 그 한나라 유방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제거든요. 근데 이제 해제는 곧바로 죽어. 예. 그리고 나서 해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우가 그 당시 이제 어린 황제들 소제를 세워놓고는 실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서나 사기에서는 보통 여우는 따로 이제 독립을 해갖고 본계에다 집어넣죠. 이게 실제 여우가 이제 통치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여우 2년은 해제가 죽고 나서 여우가 통치했던 2년 차 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여우 때는 이제 이미 이제 이때는 한나라 초기 때죠. 그래서 이 한가는 그 한나라 초기 때 율령 지배 질서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진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우 2년을 가리키며 전환 초기에 율령 지배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다. 자, 이 사료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어떻게 기획했는가, 자기가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구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진해 호공 시기 때부터 전환 초기까지 시행됐을 수전제를 통한 군등한 토지 재산을 갖고 있는 제민이 형성된 것이다. 진나라 때부터 하나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민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으로 고른 백성, 그러니까 호족과 상대하는 개념. 호족은 이제 힘이 한 곳에 집중돼 있죠. 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재민하고 황제 입장 때 평등하게 힘이 균등한 그 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재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국가는 세금의 요역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중앙집권 체제를 뭐냐면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지난 제국의 특징 중에 이제 할 때 개별적인 민들을 통치하는 재민지배 체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마련한 그런 체제가 한나라 때까지 계속 갔다. 전환 시대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후한 때, 그러니까 한나라 이제 그 전환 중기 후기 이후부터는 그 재민지배 체제가 무너지죠. 누구의 등장 때문에? 호족의 등장 때문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의 체제를 볼게요. 사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관련된 체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마천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자기가 짓고 나서 자기가 왜 이걸 지었는지 그 사기가 편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된 자서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설명한 건 태상공 자서야. 이때 태상공이라는 거는 사마천을 의미하죠. 사마천 스스로 쓴 뭐냐면 글이란 뜻이죠. 그 자서전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밝혔듯이 사기라는 것은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이제 사마천이 체제들 기존체인데 크게 이제 봉기, 그다음 세가, 그다음에 열전, 표, 서 이렇게 나눴죠. 그 중에 잘 된 것이 봉기하고 열전이기 때문에 그 뒷글자를 따서 기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체제가 이제 25사의 어떤 특징, 기본 체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가는 사마천 사기에만 있는 거야. 중국 역사 25사 중에 세가는 나중에 한서희부터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는 나중에 이제 지도 한서가 이제 고치죠. 그래서 이제 기본 체제가 봉기, 열전, 표, 지 이게 이제 25사의 기본 체제가 돼요. 한서 이후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하에 흩어지고 망실된 고대의 정승을 모아 재앙이 흥미한 시원과 그 종말을 분석 고찰하고 그 역사의 흥만성쇠를 살펴봤으며 그 행정을 정리 저술하여 하운주 3대의 개작적인 역사를 묘사하고 지난해 역사를 기록했다. 위도는 황제 황원씨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제봉기죠. 오제봉기. 그래서 보통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뭐 관련된 거냐면 이제 통사와 관련된 거죠. 통사. 예, 통사. 보통 이제 25사는 단대사인데 사마천 사기만 이제 통사야.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서 보냐면 보통 중국에서 이제 전설적 인물로서 사망 오제를 두잖아요. 근데 사망은 너무 허황되기 때문에 제거 두고 오제부터 역사를 썼어. 그래서 오제봉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제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죠. 우리가 말하는 그 칭호수 황제가 아니라 그 전설상 황제가 있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자 좀 달라요. 예, 누누 왕자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해갖고 봉기 12편을 썼어. 이 봉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와 관련된 거야? 황제와 관련된 역사죠. 황제. 아니면 황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의 역사. 대표적인 게 항우와 같은 사람이죠. 항우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전국을 7년 동안 뭐냐면 천하를 지배했기 때문에 항우는 이제 그 세가에 집어넣지 않고 봉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자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기 12표로 나누어 순서대로 적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러나 같은 시대임에 불구하고 각국에 따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왕 몇 년, 뭐 노나라 왕 몇 년, 그다음 제나라 왕 몇 년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연결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대가 이제 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계 달라서 연대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표예요. 표 10편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 따라 예약의 변화와 율, 척, 및 법률과 이제 도량형 같은 것도 있죠. 달력의 개정, 군사, 산천, 귀신, 인과 천의 관계 및 경제 파탄과 관련돼서 발전 관련해서 8편의 서를 뒀다. 자, 그래서 서라는 것은 각 분야의 이제 전문 서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볼 때 경제 파탄과 발전에 관한 거는 보통 시카지라고 하죠. 시카지. 예. 시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서를 뒀다.
선은 나중에 이제 뭘로 바꾸냐면 지로 바뀌어요. 지로. 사회 명칭은 지로 바꿔. 네, 한서 때. 자, 그래서 마치 30개 수혜받기의 살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전하는 같이 28수단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전함으로써 무궁토 운행했는데 이는 군주의 손발이 되어 보필하는 신하의 충성과 신은 도를 향하는 군주를 받든 걸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후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가 30편을 놓고요. 그래서 이건 제후의 역사죠. 이 세가는. 그리고 제후와 준하는 사람도 세가편에 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두 명 있죠. 공자가 있고요. 예, 공자는 비록 이제 그 열전에 속하지만 열전에 편하지만 들어가 있지만 제후에 가장 그 뭐냐면 그 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열전이 아니라 공자 세가편으로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있냐면 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진승 세가에 뒀죠. 이 사람은요. 비록 열전은 속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제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승은 열전이 아니라 세가에 뒀어. 이 사람은요. 자, 정의에 의해 결혼이 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하의 공명을 세운 일반 사람들에 대한 역사. 열전이죠. 열전. 열전 70편을 지었으니 모두 130편 52만 6,500자이며 그 다음에 태산공서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이 좋던 태산공서라고 했어요. 사기라는 명칭은 나중에 일본 애들이 갖다 붙인 명칭인데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체제를 갖고 잃어버린 자료를 찾아내고 육경의 노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일가의 학이 이뤘으니 일가라는 것은 뭐냐면 뭐 좁은 의미에서는 자기 이제 집안에 이제 뭐냐면 학문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요때 가라는 건 학파를 형성해서 어떤 학파의 학을 이뤘다 이런 거죠. 예. 이뤘으며 육경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두루 참고하여 제자백과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는 전했다. 육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악경, 춘추를 얘기한 거죠. 악경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한 거가 또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좀 봐두시고, 그래서 퇴사공사서에 있는 사기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참고로 이제 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원본과 해석본이 네이버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 낼 때 거기 찾아서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그 사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네이버에 있는 그 해석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정사는 물론 25사는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 역사서의 기본 체제가 기전체이다. 사마천 사기는 이 기전체가 처음으로 적용된 역사서이다. 자, 이 사조는 사마천 수수, 봉기표, 서, 세가, 열전의 형식가 그리고 형식으로 만든 까닭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유교의 국교화를 볼게요. 자, 유교의 국교화는 이제 그 한무제 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한무제 때 이제 동중소가 그 뭐냐면 대책문을 올릴 때 그걸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무제 시기 때 그 전에 일전에 이제는 주로 황제와 노자 사상을 하는 학문 사상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무제 시대 유학으로 이제 국교화 됐죠. 그때 이제 유학의 큰 국교화 기여했던 사람이 동준소고, 동준소가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국문학자 이 사람은. 국문학자라는 것은 일종의 참이설을 바탕으로 한 거죠. 참이라는 건 뭐냐면 참은 도참이에요. 위라는 것은 위선인데 위선은 뭐냐면 이제 그 음양오행설 있죠.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음양오행설 가지고 유교 경전을 해석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나를 예언하는 도참하는 예언하는 것을 참이설이라고 해요. 참이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유교가 신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좀 미신적이고.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비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참이설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있어.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청인상간설이죠. 또는 천인상설이라고 또 하죠. 유교하고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 시켜갖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하늘 천이 하늘 그 황제에게 명을 내리죠. 청명을 내려갖고 통치를 하는데 황제가 만약에 정치를 잘한다 하면 상승은 진조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정치를 못한다 경고장을 제의를 주죠. 네. 그래갖고 뭐 폭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년이라든지 뭐 등등 천연재해를 막 해갖고 이제 제의를 줘요. 이런 식으로 하늘이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정치적 주체는 황제가 되는 거죠. 신하는 뭐 하냐? 그냥 신하는 그 옆에 보조해 주는 거야. 신하가 정치의 주체가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성리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것을 마련했던 사람이 동중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왔던 학문사상 이제 그 당시 유행을 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후식 정책을 했죠. 근데 그 이 6.25 국가되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제 6.25 국교화 시점에 대해서 학자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유로 아시아사나 그다음에 한의중 같은 경우에는 6.25 국교화의 시작은 한무제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사도 나오지만 완성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그 뒤에 원제로 보고 있어요. 원제. 네, 원제. 근데 원제 때 가서야 진정한 6.25 국교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볼게요. 자, 동중서의 형량 대책이라고 하는데 형량이라는 건 뭐냐면 대책이 뭐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무제 때 한것 이선제를 실시했죠. 한것 이선제를 실시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했듯이 1차는 추천을 받고 2차는 시험을 보는 제도야. 근데 이 추천을 받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과목이 세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효용과하고 현량과와 수제과야. 그래서 요 중에 현량과는 이제 뭐냐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재해가 일어날 때 그걸 이제 황제가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추천을 받은 인물들에게 대책문을 쓰게 해요. 그래서 대책문을 올리면 그걸 보고 황제가 채택해서 뭐냐면 벗을 주고 뭐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현량과야. 예. 그래서 현량 대책이라고 이제 되는데 한번 좀 볼게요. 동준서가 이렇게 현량 대책문에서 뭘 썼냐? 지금은 스승마다 추구하는 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논의가 달라 그 방향이 100가지가 되고 지향한 뜻이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황제께서 통일을 유지하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가 여러 차례 변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선 제가 생각하기에 유기의 학문과 공자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학수는 모두 그 길을 끊어버리면서 다 같이 이 세상을 나가지 못하도록 이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기의 학문과 공자의 가르침 이거는 유교죠. 그러니까 유교를 제외하고는 학문은 다 그냥 끊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유교의 국교화를 건의하죠. 그래서 이제 사학하고 평문학설이 사라질 것이며 그런 연후에 통치와 기강이 하나가 되고 법도가 분명해져 백성이 무엇을 따를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 유교의 국교화를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 이걸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한무제는 유교만 가지고 통치한 건 아니죠. 유교는 겉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통치는 뭘 내세웠어요? 법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왕패 잡도가 하죠. 예. 또 왕도와 패도를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을 했고 이런 정책들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죠. 예. 자, 한무제 시기 때 유학을 볼게요. 조태후가 승하하자 무한후 전분이 승상이 되고 황제 노자 학살 이걸 무슨 사상 항로설이라고 하죠. 항로설. 항로설은 전환 초기 때 정치 사상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황제 사상과 노자 사상이 경합된 건데 요게 이제 플러스 이제 도가가 이제 약간 숟가락 얹었죠. 아니 도가 아니라 법가가 숟가락을 좀 얹었죠. 그래서 한의중 읽어보면 도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법의 근원을 도에서 찾았죠. 자, 이렇게 항로술과 이제 결합된 것이 또 법가 사상이야. 자, 하여튼 이 항로술과 혁명학파는 제자백과의 언설 물리치고 문인과
유학자 수백 명을 초빙하였다. 그리고 공송호는 춘추로서 일개 선비에서 약 천재 상공반연에 올려 평균으로 공해졌다. 그 뒤로 이제 천하의 학자들이 모두 유학에 쏠리게 됐다. 공송호 같은 이제 그런 춘추 공양학, 춘추 이제 을 연구하는 공양학파죠. 춘추라는 건 춘추 공양학파예요. 춘추 공 춘추 공양학은 근문학파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경전이에요. 그걸 이제 연구했던 학문인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교 경전 열심히 땄고 황제 부자하면서 제후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제 천하의 유학자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유학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뭐냐면 유학을 공부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내용을 보면 자, 전환 초기에 이른바 항로사상이 크게 유행했다. 자, 무제가 즉위하면서 기왕의 무의 정치에서 벗어나 그 적극적인 황제 지배를 뒷받침 이론책에 필요했는데 전국시대의 말기 이후 점차 국가 권력과 타협한 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동준서의 대책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무제에 대한 평가를 볼게요. 이 한무제에 대한 평가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 그 한무제가 이제 그 서역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번 그 원사로서 나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한석 위원전에 있는 내용인데 한무제가 죽은 후에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무제 시기 때를 해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제 시대 때 주요 업적들 그리고 특히 홍노와의 전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밖에 인재등용, 역법과 관료제도 개혁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홍노와 관련된 그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만. 자, 어디부터 읽냐면요. 쭉쭉 넘어가서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부터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자, 호문왕께서는 자,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이거 누구야? 이거 호문왕께서. 네. 이거는 무제죠. 무제. 호문왕께서는 중국이 피피하여 평안한 나날이 없음을 슬프하게 생각하시고 비도서 대장군, 포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는 백원을 멸망시키고요. 7개 군을 세우고 이 남의 구군인데 여기 7개지만 2개가 더 추가되어 남의 구군을 세우고 그들의 비옥한 토지를 빼앗으며 이게 중요한 게 북쪽의 홍로죠. 북쪽의 홍로를 물리쳐 홍양 10만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5극의 속국을 설치했으며 석방으로부터 풍요한 땅을 뺏었으며 또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 있죠. 도구는 고조선을 정복하고 현토와 낙랑군 그러니까 우리가 한사군을 세웠고 홍로의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여기 15년 계급. 뭐와 관련되냐면 그 홍로가 고조선을 정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홍로의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고조선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홍로와 고조선이 연결해 갖고 무역을 하니까 이게 고조 입장 올 때는 홍로를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이 홍로와 고조선을 자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을 홍로의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진국가 교육을 방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했지만 주로 이제 중국 사서에서는 홍로를 치기 위해서 그 우방이었던 고조선을 공격을 한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서쪽 대원을 격파하고요. 대완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페르가나 여기에도 유명한 뭐가 있어? 하늘만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강렬을 파견해서 여기를 정복을 해서 서역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타인 분지에 있는 서역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멸망을 시켜요. 이런 국가들을
자, 그 오손과 손을 잡아 동항이나 주천, 장애 세 곳을 이제 그 설치하고, 자, 여기 이제 하수 사공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 관련된 내용 중에 동항이 시험 문제 나왔어. 청산북로와 청산남로의 갈림길은 교통의 요충지죠. 동항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야광을 떼어놓으셔 그 흑로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역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한서 사고를 설치해가지고 그 뭐냐 비단길의 교통로를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해서 홍로가 이 비단길의 교통을 통해서 비단을 갖다 팔면서 이제 얻었던 이득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립된 홍로의 왕들은 멀리 막부고 오요수 북쪽 지역으로 도망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주로 오늘날 외몽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방이 안정되고 강력이 개척되었고 변경이 넓혀지자 10여 군이 더 설치되었습니다. 자, 모든 일이 끝나자 승상은 부민으로 이제 봉하고 크게 천하를 안정시켜 백성을 부유하고 특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천하의 우수한 인재는 널리 모집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법을 개정했다. 역법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강독에서 얘기했듯이 진나 역법인 정원록을 뭘로 고쳤죠? 태초로 고쳤죠. 정월을 1월로 잡는 태초로 고쳤고, 그 다음에 복색을 바꾸고 천지의 제사를 지내며는 한편 전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간직의 칭호를 정하고 제후의 체제를 정해. 그래서 제후의 체제라는 것은 이제 관련돼 갖고 한번 제후왕 약화 정책들이 좀 나왔잖아요. 예, 요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영원토록 모방하거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들기에 지금까지 대대로 이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홍로왕은 이미 한왕제에 번속이 되었고 각지의 오랑캐 또한 한왕제에 복속되었으니 실로 만세의 기틀을 세우고 중흥의 공적을 세움에 있어서 이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철론의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관련된 기출 사료가 두 번 좀 나왔죠. 자, 요 책은 이제 염철론의는 어디에 나오냐면 염철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염철론은 누가 지었냐면 한간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한간이에요. 그래서 전환 말기 때 한간이 했는데 그때 이제 염철론이 일어날 때는 무죄가 아니라 소죄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죄가 죽고 나서 어린 소재가 이제 즉위할 때 그때 이제 그 무죄 때 정책 관련된 내용을 중에 그 영가 첫의 전매제 있죠. 전매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났어. 그 누가 일어났냐? 유학자인 헐량라고 하는 유학자들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상호양 같은 관리들이 이제 논쟁을 했죠. 이 사람 외조를 이제 대변한 거죠. 예. 상인 출신 관리였죠. 자, 요 유학자 뒷배 누굴 대변인 각강이 내조가 수장했던 상상을 각강이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유학자와 상호양 간 논쟁이지만 실제 그 옆에는 각강이 있기 때문에 내조와 외조 간의 어떤 대립,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유학자들은 전매제를 계속 폐지해야 된다. 군수평준법 같은 전매제를 다 폐지시켜야 된다.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정부가 국가가 여민 제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민 쟁리하지 말는데 백성과 민을 백성과 이익을 다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해. 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상호양은 적극적인 간섭을 강조하죠. 만약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재정이 궁핍해지고 홍로가 공격해오고 막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제 유교를 대변하고 상호양은 법가를 대변하죠. 법술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학자나 상호양이나 법가나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그 농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죠. 농업을 우선시하고, 근데 이 상업은 천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중농 억상 정책을 하게 됐지만 방법이 달라. 유학자는 그냥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인데 그 이에 상호양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갖고 정부가 상인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재정 확충하면서도 해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야. 예. 자, 그래서 정부의 역할 관련된 내용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냥 아무 결론 없이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기존 정책가 계속 유지가 됐어. 그래서 그 한무제 정책이 계속 갔다. 그래서 염출 논의는 자, 소재 때 일어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전대에 있었던 한문제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가 65번이에요. 네, 65번.